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기뜬곡입니다. 오늘은 부채살 손질법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안전이에요. 웬만하면 칼의 진행 방향에 손이나 팔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속함이에요. 손질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난이도에 맞게 설명해 드릴게요. 난이도에 맞지 않는 손질법으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신속하게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장기간 보관 시 여러 번을 손을 댄 고기와 빠르게 작업한 고기의 컨디션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더 차이가 나죠. 물론 신속하게 작업한 것이 더 신선하고 오랫동안 작업한 고기가 더 빨리 상하겠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칼의 진행 방향은 이쪽으로 하시든 이쪽으로 하시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당기시든 미시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쪽 방향에 손이 있다거나 다시 이쪽 방향에 손이 있다거나 팔을 향해서 가게 됐을 때 다칠 수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당기실 때는 이렇게 팔을 들어서 칼 방향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고기를 덮고 있는 근막 보이시나요? 근막 위에 지방이 있습니다. 이걸 스지라고도 하는데요. 일본 말이니 그냥 근막이라고 할게요. 이 근막 위에 지방이 있습니다. 지방이 많다면 먼저 걷어내고 작업을 해도 됩니다. 지방이 많지 않다면 근막과 함께 벗기시면 됩니다. 참고로 모든 근막을 제거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얇은 근막은 요리 시에 녹아 없어지거나 연해지기 때문에 얇은 근막 혹은 사이사이에 조금 남은 근막은 굳이 제거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진짜 작업하도록 할게요. 여기 가까이 보시면 결이 이렇게 사선으로 난 게 보이시나요? 자, 이쪽 방향으로 칼을 넣고 진행을 할 겁니다. 이거 먼저 어느 정도 칼에 능숙하시고 잘 드는 칼을 보유하신 중급자 이상분들이 참고할 만한 방법이세요. 자, 일단 먼저 기름을 제거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근막의 방향에 따라서 자, 방향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먼저 손잡이 부분을 만들겠습니다. 손잡이 부분을 만든 다음에 한 방향대로 그대로 쭉 당겨주시면 돼요. 왼손은 앞으로 들어서 근막과 고기의 경계면을 칼만 대면 분리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내시면 돼요.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오른손은 경계면을 살살 긁어 벤다는 느낌으로, 톱질이 아닙니다. 살살 긁어 벤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벗겨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살살 베듯이 이렇게. 여기서 톱질을 하게 되면 고기가 패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벗겨졌죠? 톱질을 하게 되면 이렇게 톱질을 하게 되면 고기 안에 패이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칼집 지나갈 방향을 설정해주고 여기서 그대로 잡아 당기시면 됩니다. 잡아 당겨서 한 번에 고기가 조금 묻어나와도 괜찮아요. 오랫동안 작업하는 것보다 한 번에 작업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손잡이 부분을 만들어 주시고 그대로 쭉 한 번에 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갈게요.
정답은 없습니다. 어느 분들은 이렇게 길을 내서 이렇게 파셔도 되고, 예, 저는 이렇게 한 번에 가는 게 편해서 고기 모양도 이쁘고요. 저는 좀 깔끔하게 가고. 여기 보시게 되면 부채살이 어떤 브랜드는 여기 있는 덩어리가 없기도 하고요, 더 위에 붙어 있기도 하고요. 보시게 되면 뒷부분까지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짧게 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브랜드마다 다르고 제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해주시면 돼요. 다만 가장 명심해야 될 부분, 이 앞부분부터 중간까지, 요까지는 예, 어디든 스펙이 다 똑같다.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편도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이런 얇은 근막들은 솔직히 요리하시다 보면 그냥 없어져요. 네. 자, 이번엔 초보자용 작업 방법입니다. 본인의 칼이 잘 들지 않거나 칼질을 거의 안 해보신 분들은 사실 방금처럼 저처럼 작업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다칠 위험도 있고 힘들어요. 많은 분들을 가르쳐 보진 않았지만 일을 배우고 싶어 하는 신입들에게 몇 번 가르쳐 봤는데 근막 제거가 그리 쉽진 않습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정상입니다. 처음부터 잘 하실 수는 없어요. 영상만 보고 저처럼 하신다면 그분은 정말 소질이 있는 겁니다. 자, 초보분들이시거나 급할 때는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요, 몇 번. 이렇게 필요하신 만큼을 먼저 썰어주세요. 스테이크용이면 스테이크용. 자, 썰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등분난 고기에서 거기서 바로 근막 제거와 기름 제거, 덧살 제거들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고기가 이렇게 있죠? 고기가 이렇게 있으면 원하시는 부위대로 그냥 이렇게 썰으시는 겁니다. 썰으시고 여기도 한번 썰으시고 이렇게 썰으신 다음에 보시게 되면 여기 두꺼운 근막 보이시죠? 이 기름하고 이 부분만 살짝 도려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들다 하시면은 그냥 요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엄청 쉽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이러면 고기에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이렇게 깔끔하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초보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뭐 이렇게 따라서 베끼고 하는 게 처음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이쪽도 해볼게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자, 근막이 나왔으면 잡고 살짝 이렇게 베끼듯이 초보자분들은 이렇게라도 빨리빨리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고기가 금방 죽처럼 돼버려요. 고기 조금 손실 있더라도 이거 다 국 끓여 드시면 되니까 요런 거 이제 한번 도전해 보셔도 되고 이렇게 쫙 베끼는 거 도전해 보셔도 되고 굳이 힘드실 것 같으면 여기서 얇게 그냥 전 이게 낫다고 봅니다. 아까처럼 안 되는 거 막 파는 거보다 이렇게 하시면 완성. 이것도 스테이크 하시면 맛있겠죠. 자, 이렇게 작업을 완료하셨다면 부채살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채살은 여기 가운데 부분 길다랗게 쫄깃한 근막이 뻗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갈수록 얇고 뒤쪽으로 갈수록 두꺼워집니다. 저는 맨 뒷부분 5cm 정도를 제외하고는 쫄깃한 식감을 좋아해서 다 먹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식감을 싫어하시거나 부드럽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더 길게 굵은 쪽을 제거하시면 되겠죠. 앞으로 갈수록 마블링이 좋습니다. 맨 앞부분은 꽃가비살과 거의 흡사하죠. 뒷부분으로 갈수록 쫄깃한 식감과 육향은 조금 더 살아납니다. 하지만 숙성이 덜 되었거나 등급이 너무 낮은 고기는 질길 우려가 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두께와 요리를 찾아보세요. 제 추천은 앞부분은 로스구이, 중간 부분은 스테이크, 뒷부분은 로스구이나 찹스테이크 혹은 국거리 용으로 추천드립니다. 고기 보관 방법은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 다음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업한 근막들을 펼쳐봤는데요. 사이사이에 고기가 조금 남아있죠? 이게 국물에서 이제 육수가 많이 나와서 이걸로 이제 육수용으로 삶아서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거는 육수용으로 한번 국물 빼시면 시원한 고기 국물 맛이 나거든요. 이거 버리지 마시고 육수 한번 내보셔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부분은 로스구이용으로 한번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고기든 고기가 손님 고기 정답은 없어요. 고기는 본인이 드시고 싶은 부위에 드시고 싶은 두께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두껍게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뒷부분은 손질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린 여기 가운데 엄청 긴 이 근막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이 근막 반으로 따신 다음에 길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냥 썰으신 다음에 안에서 이렇게 파셔도 됩니다. 여기 있는 덧살을 여기 가운데 보면 심이 하나 더 있죠. 여기도 처음 조금 괜찮은데 뒤로 갈수록 찔려지니까 여기서부터 또 제거해 주도록 할게요. 이건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고기가 좋다면 굳이 안 떼셔도 됩니다. 어떤 것들은 붙여도 괜찮아요. 이 부분 같은 거 아까처럼 파기 힘들면 그냥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파시면 돼요. 이것만 드러내시면 돼요. 이렇게만 파셔도 충분히 드실만 하실 겁니다. 나머지는 찹스테이크용으로 작업을 해볼게요. 기름기 최대한 걷어내시고 결이 보시면 이렇게 나 있잖아요. 결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국거리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써야 돼요. 칼을 여기서 이렇게 결을 끊으면서 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작업이 다 끝났고요. 항상 칼은 이제 이렇게 뒤집어서 앞쪽에다 놓으면 이제 혹시나 떨어지거나 그런 걸로 2차적으로 이제 다치는 걸 방지하실 수 있어요.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완료됐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제가 스테이크를 좋아해서 스테이크를 제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로스구이, 예, 이렇게 작업이 됐고, 이쪽은 이제 찹스테이크, 예, 오늘 집에 가서 바로 먹을 찹스테이크. 요거는 이제 국거리, 예, 미역국이나 아니면 소고기국 끓여 먹을 수 있는 국거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와, 엄청 묵직하게 나왔죠? 자,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 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조금 하시다 보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저렴하게 구매해서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 하루에게 뜬 고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